한국에서는 영어를 안 쓴다고요? 한국말이 있나요? 중국의 가장 큰 예능 방송에서 중국에 사는 한국인을 초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던 와중 황당한 질문이 들려옵니다. 한국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중국의 메인 MC를 보고 많은 한국인들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러자 중국에 사는 또 다른 한국인 준수 씨가 자랑스러운 한국어가 있다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데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한국이 그렇게 미개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중국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 준수 씨와 우크라이나 출신 미녀 여학생이 벌이는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실제 안나 씨와 준수 씨의 일기장을 참고해서 만든 실화 바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꽤 예쁜 안나 다. 아빠가 한국인이라서 혼혈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에 평소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고 중국으로 먼저 유학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로 실행에 옮겼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방금 도착한 그녀의 눈앞엔 꿈과 기대로 가득 찬 국제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서로를 향해 웃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안나는 천천히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고민스러운 시선이 머문 곳마다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준수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준수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다른 학생들에게 접근하며 그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자연스러운 친화력과 부드러운 매너는 이국의 땅에서 불현듯 안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선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준수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그 진정성이 안나의 긴장을 한순간에 누그러뜨렸다. 저는 안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첫 대화는 어색함을 넘어 서로의 배경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졌다. 저녁이 되어 학교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환영회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안나는 준수와 함께 자리를 함께하며 그와의 깊어질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준수의 재치 있는 농담과 진솔한 대화는 안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환영회가 끝나갈 무렵 준수는 안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의 시작이 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안나. 우리 함께 잘 해나가 봅시다. 그 순간 안나는 이국적인 상하이의 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수와의 새로운 인연은 그녀에게 이 먼 땅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 활기찬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안나는 준수와의 대화가 주는 긍정적인 여운 속에서 일찍 기상했다.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아침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나는 창가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교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교육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안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는 일본에서 온 아야코가 있었다. 아야코는 섬세한 표정으로 안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나, 어제 환영회에서 너를 봤어.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 상하이까지 오게 된 거야? 아야코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맞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사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죠. 상하이는 정말 다채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아야코는 어떤가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하이 생활은 어떤가요? 안나가 물었다. 아야코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일본과는 많이 다르지. 여기는 더 활발하고 사람들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기 생활이 참 좋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교육관에 도착했다. 프로그램은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안나는 우크라이나의 전통 요리인 보르쉬를 만들기로 했고 준수는 한국의 김치를 준비했다.
준비 과정에서 준수가 안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안나, 너의 보르쉬를 맛보게 되어 정말 기쁘네. 한국의 김치도 만들어 봤지만 너의 요리 솜씨가 정말 궁금해.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준수. 김치도 정말 맛있게 보여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서로의 요리를 맛보며 그들은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날의 활동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안나와 준수는 학교의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신선한 경험이에요. 안나가 말했다. 준수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대답했다. 네, 정말 그래. 우리의 작은 요리 시간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상하이에서의 생활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깊은 영감을 주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로 넘어갔다. 안나, 너는 여기서 지내면서 행복해? 준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체로는 그래. 하지만 가끔은 외로움을 느껴. 하지만 너와 같이 있으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져. 안나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준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안나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와 함께라면 여기가 어디든 내게는 집 같아. 그 순간 안나의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폭발하는 듯했다. 그녀는 준수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말을 꺼냈다. 준수, 나 너를 좋아해. 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준수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나도 그래, 안나. 너를 좋아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고, 준수는 안나를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상하이의 밤하늘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누었다. 그 후로 안나와 준수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갔고 각자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도 자주 가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국제문화축제에서 준수와 안나는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했다. 축제에서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준수와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입은 안나는 많은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며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수는 한국의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안나에게도 간단한 춤 동작을 가르쳤다. 안나, 이렇게 발을 움직여봐. 한국에서는 이렇게 춤을 추거든. 준수가 안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동작을 보여주며 웃었다. 안나는 웃으며 따라했다. 이렇게? 아하, 정말 재밌네. 너랑 춤추는 건 항상 즐거워, 준수. 그날 밤, 안나와 준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 준수는 안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고마워, 안나.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특별한 기억이 생겨. 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안나는 준수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즐겁게 지내. 준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밤이 깊어가는 상하이의 빛나는 도시 풍경 아래 안나는 준수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져만 갔다. 안나는 준수에게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집안을 보여주고 싶었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준수, 와인 한 잔 어때?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 안나가 부엌에서 와인병을 꺼내며 제안했다. 좋아, 안나. 내가 추천해주는 와인이라면 기대가 되네. 준수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동안 준수와 안나는 서로의 일상과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만들며 가볍게 와인을 즐겼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몸이 맞닿는 순간도 늘어났다. 저녁 식사 후 안나는 준수를 거실로 이끌었다. 거실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조명이 둘만의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준수, 여기 앉아봐.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안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준수는 안나 옆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 안나는 준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준수.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해. 부드러운 음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안나는 준수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키스했다. 준수도 그녀의 감정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안나를 끌어안았다. 그 밤, 안나와 준수는 사랑을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욱 진솔해지고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상하이의 별빛 아래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새벽의 어스름이 걷히고 상하이의 아침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안나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히면서 준수와 안나는 늦은 아침에 눈을 떴다. 감미로운 밤을 보낸 후의 아침은 평화로워야 했지만 오해와 작은 불편함이 그 평화를 살짝 흐트려 놓았다. 준수는 부엌으로 가서 두 사람을 위한 아침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안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정리하면서 준수가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준수는 자신만의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안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서운함을 느꼈다. 준수, 나는 커피 안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다. 준수는 놀라서 안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안나. 내가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지금 당장 만들어줄게. 그는 다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안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하이의 아침은 분주하고 생동감이 넘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허전했다. 준수가 가져다 준 커피를 받으며 그녀는 속상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준수는 안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안나, 오늘 기분 좋은 일 하나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쉬는 날인데 어디 좋은 곳으로 나가볼까? 안나는 준수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준수,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해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단 걸 잊지 말아줘.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나를 포근하게 안았다. 알겠어, 안나. 정말 미안해. 내가 말한 대로 앞으로 더 주의할게. 두 사람은 집을 나서 상하이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감정을 회복했다. 안나와 준수는 상하이의 아름다운 정원인 위안밍위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원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따스한 햇볕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아침에 기분 상하는 일로 인한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안나는 준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정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각종 꽃들이 만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그들은 조용히 산책하며 주위의 자연을 감상했다. 준수는 안나의 관심을 끌만한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나, 저기 보이는 그 꽃 아름답지 않아? 너의 드레스 색깔과 비슷한 것 같아.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예쁘네요. 자연의 색은 항상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조합을 만들어내죠. 그들이 꽃들 사이를 거닐며 안나는 점차 그날 아침의 작은 오해를 잊기 시작했다.
준수의 지속적인 관심과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공원의 한쪽에서는 지역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안나는 그의 작업에 매료되어 다가갔고 준수도 그녀를 따랐다. 아티스트는 상하이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고 있었다. 이 그림 정말 멋지네요. 얼마나 걸리셨나요? 안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티스트는 웃으며 답했다. 오, 이건 거의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저도 그걸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나는 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이런 멋진 도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준수,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준수는 그녀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답했다. 나도 고마워, 안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자. 공원을 떠나기 전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수는 안나에게 서프라이즈로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났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나는 감동받아 눈물이 글썽해졌다. 정말 감사해요, 준수. 내가 항상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기뻐요. 그날의 데이트는 안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준수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의 불편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만 갔다. 한 주의 마지막 밤, 준수는 안나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식 포장마차로 초대했다. 상하이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이들이 모여 한국의 음식과 술 문화를 즐기는 장소였다. 포장마차에 도착하자마자 준수의 친구들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친구들은 이미 테이블 위에 다양한 안주와 소주병을 준비해 놓았다. 안나, 이건 한국의 소주야. 좀 강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볼래? 준수가 미소를 지으며 안나에게 소주잔을 건넸다. 안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괜찮아. 한번 도전해볼게. 준수가 추천하는 거니까. 친구들은 하나둘씩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다. 위하여 모두가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안나는 처음 맛본 소주의 강렬한 맛에 잠시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그 톡 쏘는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준수와 친구들은 안나가 한국 술을 즐기는 모습에 흐뭇해하며 더 많은 소주와 다양한 안주를 주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고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안나는 소주의 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씩 과하게 마시기 시작했다. 안나, 천천히 마셔도 돼. 소주는 꽤 세니까. 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에 취해 안나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곧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정말 재미있어, 준수. 한국의 술 문화, 정말 대단해. 준수는 안나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스레 그녀의 잔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안나는 술의 영향으로 조금 취해 있었다. 잔이 빈번하게 오가는 가운데 한 친구가 안나에게 소주 한 병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다. 안나, 이번에는 내가 대접할게. 이 병 다 마시면 진정한 소주 마스터라고 할 수 있어. 도전, 안나가 즐겁게 대답하며 세 병을 열었다. 그 순간 준수는 안나가 너무 과하게 마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조심하자고 신호를 보냈고 친구들도 이해하는 눈치였다. 그 밤 포장마차에서의 즐거움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찰나 준수는 안나를 부축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다. 안나, 너무 많이 마셨어.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안나는 준수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제안에 조용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준수가 부드럽게 안나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늦은 밤의 상하이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안나는 준수의 옆에서 걸으면서 그날 밤의 경험을 되새겼다. 준수, 정말 미안해.
오늘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안나가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다. 괜찮아, 안나.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다음번엔 좀 더 조심하자.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걸으며 도착한 곳은 작은 야시장이었다. 야시장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찼다. 노점상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팔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붐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야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한 할머니가 안나와 준수를 보고 손짓했다. 여기 오세요. 맛있는 간식거리 준비되어 있어요. 안나는 준수를 바라보았다. 조금 먹어볼까요? 조금만 맛보고 집에 가자. 좋아, 조금만 맛보고 가자. 준수가 동의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파는 김밥과 떡볶이를 조금 사서 맛보았다.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는 안나의 기분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안나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죠. 우리 음식은 맛도 다양하고 몸에도 좋아요. 자주 들러서 맛보세요. 그들은 간단히 야식을 즐긴 후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안나는 깊이 한숨을 쉬며 준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 준수, 오늘 내가 없었다면 나 혼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준수는 안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나, 너와 함께라면 난 언제나 행복해. 앞으로도 서로를 잘 챙기자. 그날 밤, 안나와 준수는 서로의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잠이 들었다. 새벽녘, 준수는 조용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으며 가끔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안나는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준수는 안나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점점 그녀의 어깨로 그리고 등으로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안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준수,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준수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망설였다. 미안해, 안나. 너를 깨울 생각은 없었어. 그냥 너무 예뻐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 안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준수, 나 지금 그런 식의 스킨십은 좀 나를 불편하게 해? 준수는 안나의 기분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너에게 안 좋은 기분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놀랐어. 우리 서로 조금 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자. 알겠지? 알겠어, 안나. 내 말이 맞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준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준수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다. 조금 후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준수, 조금 산책하러 나갈래?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다.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서 밤의 상하이로 향했다. 도시의 야경 속에서 산책하며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준수와 안나는 거리의 조용한 부분을 따라 걸었다. 준수의 마음속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안나, 내가 방금 전에 너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고 싶어. 사실 나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안나는 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물론이야, 준수. 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봐.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나 어릴 때 부모님의 성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어. 그때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내 기억에 남아서 그 이후로 가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경향이 생겼어. 그건 정말 나도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야? 안나는 준수의 손을 잡으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구나.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었겠어. 준수는 고마움을 느꼈다. 응, 그래서 가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려 할 때가 있어. 그건 정말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저 그 트라우마가 때때로 나를 지배하기도 해? 안나는 준수를 따뜻하게 위로했다. 준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이제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자. 준수는 안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나. 정말 고마워. 너와 함께라면 나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책을 이어갔고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준수의 고백 이후 안나는 그에게 더 많은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었다. 그 밤의 산책은 준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안나는 준수의 진심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상하이의 생활이 점차 일상적으로 느껴질 무렵 준수는 안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안나, 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건 어때? 너도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준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나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준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흥분과 떨림이 교차하는 가운데 안나는 준수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여행 당일, 안나와 준수는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준수는 안나에게 속삭였다. 비행기 타는 게 조금 긴장되지? 조금은.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안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준수의 부모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준수의 고향인 부산의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부산의 해안을 따라 걷는 동안 준수는 안나에게 어릴 적 추억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바로 이 해변에서 나는 매년 여름마다 가족과 와서 놀았어. 아주 좋은 추억이 많아. 그날 저녁 준수의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준수의 집은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준수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준수가 많이 이야기한 안나 씨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준수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 도중 준수의 아버지가 안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안나 씨, 한국은 어떠세요? 우리 아들이 잘 돌봐주나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예요. 준수 씨도 정말 잘 챙겨줘서 행복합니다. 식사 후 준수의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나는 준수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준수의 부모님은 안나의 배려심과 따뜻함에 감동받았고 그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했다. 준수와 안나는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을 탐험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준수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작별 인사 도중 예상치 못한 오해가 발생했다. 준수의 어머니가 안나에게 부산의 특산품을 선물로 건네며 말했다. 안나 씨,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길 바라요. 이 선물들이 부산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안나는 선물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언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그녀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으니 집에 가져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준수의 어머니는 안나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녀는 안나가 선물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받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안나 씨, 만약 부담되시면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준수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엄마, 안나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짐이 많아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안나는 선물을 정말 좋아해요. 안나는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 말이 오해의 여지가 있었네요. 준수 씨 말씀대로 저는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저 가져갈 짐이 많아질까 봐 걱정했을 뿐이에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가운데 준수의 아버지가 중재에 나섰다. 잠깐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행 중에는 짐이 많아지는 것도 걱정이 될 수 있죠. 안나 씨의 말을 이해합시다. 준수의 부모님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안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상황은 점차 진정되었다. 준수는 안나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 안나.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그 사건 이후 안나와 준수는 한국의 다른 지역을 탐험하러 떠났다. 안나와 준수는 부산을 떠나 전주로 여행을 계획했다. 전주는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전주에 도착한 그들은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하여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한옥 마을의 골목을 걷는 동안 그들은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마주쳤다. 준수는 안나에게 제안했다. 안나, 우리도 한복을 입어보는 건 어때? 진짜 전통적인 경험을 해보자. 안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다. 정말 좋아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건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그들은 한복 대여점을 찾아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랐다. 준수는 푸른색 저고리에 어울리는 검은색 바지를, 안나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수놓인 아름다운 치마를 선택했다. 한복을 입고 나서 그들은 마을을 더 깊숙이 탐험하며 전통 차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차집에 들어서자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전통 차 한 잔 어떠세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추천해 주시는 차가 있나요? 아주머니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럼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초차를 추천드릴게요. 몸에도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차를 마시며 안나와 준수는 한옥의 창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준수는 안나에게 속삭였다. 안나, 이렇게 전통적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니 어떠니? 안나는 감탄하며 대답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준수와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한옥 마을의 노래 공연을 관람했다. 전통 악기의 선율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안나와 준수는 그 음악에 맞춰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안나는 준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수, 오늘 너무 행복해. 내가 나를 이렇게 멋진 곳으로 데려와 줘서 정말 고마워. 준수는 안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안나, 나도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그들의 한국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깊은 연결을 선사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그날, 안나와 준수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에 흥미로워하며 여러 가지 음식을 시도했다. 색다른 경험을 즐기던 중, 한 노점에서 판매하는 생선을 먹게 되었다. 그 생선은 모양도 특이하고 향도 강렬해서 매우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한번 먹어볼까요? 안나가 준수에게 제안하며 생선을 한 조각 집어들었다. 근데 조금 조심해. 모르는 생선이니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 준수가 경계하며 말했다.
안나는 생선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처음에는 맛이 괜찮은 듯 했지만 먹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자 안나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준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이상해. 어디야? 급하게 병원에 가보자. 너 괜찮아? 준수는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안나를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은 안나는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준수에게 말했다. 환자분은 심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드신 것 같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나는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준수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안나,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준수.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몰랐으니까. 안나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수는 병실에서 안나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지켰다. 다음 날, 안나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했다. 그 사이, 준수는 병실을 잠시 나와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준수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지? 준수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제 여자친구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모든 일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곁을 지키며 회복을 돕는 것뿐이야. 준수는 할머니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안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안나가 눈을 떴을 때 준수는 나 여기 있어. 함께 이겨내자, 안나, 라고 말하며 그녀를 지지했다. 준수는 안나를 잠시 혼자 둔 채 화장실에 갔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안나는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함께 있던 간호사가 급하게 대응하며 의사를 불렀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소리쳤다. 의사가 신속히 병실로 달려와 안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급 재검사를 지시했다. 바로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진행해주세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준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의사가 준수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결과를 전달했다. 준수 씨, 안나 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가 임신 초기 상태입니다. 식중독과 함께 발생한 증상들이 임신 초기에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하니 최선을 다해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준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자신을 가다듬고 안나의 곁으로 돌아갔다. 안나가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소식을 전했다. 안나, 넌 지금 임신한 상태야. 우리 아이가 있어. 그래서 더 조심히 치료할 거야. 안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이 교차했다. 정말이야, 준수?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걱정돼. 걱정 마, 안나.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야. 나도 여기 있을 테니까. 준수가 안심시키려 했다. 치료 계획이 수립되고 안나는 특별 관리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준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안나의 손을 꼭 잡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안나의 상태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며 준수에게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안나 씨는 지금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나와 준수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준수는 특히 예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안나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은 한국인 준수 씨와 우크라이나 미녀 안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일기 쓰는 것을 멈췄는데 지금은 다행히 한국에서 아기를 잘 낳아 행복한 육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나 씨는 3살 된 아기에게 먹일 수 있는 한식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아기가 먹어도 되는 자극적이지 않은 한식은 뭐가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다른 외국인과 한국인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눈물 사연 도서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